금일은 도시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74년 만에 상장 폐지, 일본 최초 기력진이었던 도시바의 굴욕인데요. 150년 역사의 일본 전자기업인 도시바가 12월 20일 도쿄 증시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949년 도쿄 증시에 상장되면서 꾸준히 시총 자리를 이어온 슈퍼테크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지면서 사모펀드에 매각된 끝에 74년 만에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도시바는 반도체와 컴퓨터의 압도적인 혁신을 선보인 기업으로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와 노트북 PC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도시바는 1875년 일본 기계공학자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일본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1875년 기계공학자인 다나카 히사시게가 설립을 했고요. 일본 최초 카본 전구를 제조했고요. 세계 최초의 더블 코일을 발명했습니다. 일본 최초 전동기를 또 제조했죠. 또 일본 최초 전기 세탁기 및 냉장고를 개발했고요. 일본 최초의 컬러 TV를 개발했습니다. 일본 투자펀드인 일본 산업파트너스는 지난 9월 도시바 주식의 78.65%를 확보했고요. 펀드 측은 도시바 상장 폐지 이후 기업 가치를 올려 재상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IT 업계에서는 재상장 이후에는 단기 실적 위주의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전처럼 기술 기업의 가치를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전자산업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지만 경영 실패로 2010년대에 들어 알짜 사업을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위기에 몰린 도시바는 영업이익의 90%를 차지하던 메모리 사업부를 2017년도 한국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한 한미일연합에 2조 엔에 매각했고요. 의료기기 부분은 카메라 기업인 캐논에 매각했고요. PC 사업부는 2018년 샤프에 매각했습니다. 도시바의 몰락에 삼성전자가 본의 아니게 큰 역할을 했는데요. 세계 최초의 도시바가 상용화한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반도체로 당시 인텔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수로 생각하던 삼성전자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는 결정적 실수가 되었는데요. 낸드 플래시의 성장 가능성을 본 삼성전자는 도시바로부터 기술 이전 이후 생산 설비 투자를 단행하여 1990년대 후반 단숨에 시장 2위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1987년도에 보시면 도시바가 2위를 했고요. 전성기를 누리게 되면 이후에는 하락하게 된다는 이론을 알 수밖에 없는데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고점을 가면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전성기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고점을 갔다가 반드시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코카콜라나 다음 사이트나 아니면 싸이월드나 이런 기업들의 과거들만 잘 보셔도 전성기를 딱 누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구나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위가 이제 모토로라였고요. 10위가 인텔입니다. 이후 10년 뒤에는 또 변화가 옵니다. 10위였던 인텔이 1위권으로 올라오고요. 도시바는 천천히 하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잘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었죠. 그런데 10년 뒤인 2007년이 되자 삼성전자가 2위로 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은 AMD, 그 다음에 소니가 있죠. 그 다음에 또 10년이 지나니까 하이닉스가 또 많이 오르게 됐고요. 마이크론이나 브로드컴, 퀄컴 같은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필요한 아이템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 이제 MP3, 그러니까 저장 메모리, 하드 디스크 이런 것들이 매우 잘 팔렸잖아요. 모토로라 같은 경우 과거에 핸드폰으로 또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특정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대박을 나는 것이지 그 기업 제품이 평생 잘 먹고 잘 산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제가 이전부터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의 기업 자체가 전성기를 충분히 누렸고 고점을 찍었고 이후에는 이 전성기를 지속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메모리로 한번 대박을 쳤고 모바일, 과전 대박을 안 친 제품이 없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과거 지표만 잘 보셔도 미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 유럽 기업들만 잘 보셔도 전성기를 누렸던 기업들은 반드시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아우디 같은 경우도 명성을 누렸지만 지금은 브랜드 가치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듯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유행하는 아이템이 그 시대가 돼야지 주목을 받고 전성기를 누리고 그 이후에는 그 인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세를 타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전성기가 평생 가는지 알고 있어요. 뭐 연예인 같은 경우도 이 전성기를 누렸던 연예인들은 항상 뒤에 안 좋은 일이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이제 병이 걸리거나 뭐 실명을 당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그 이후에 반드시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 가장 위험한 기업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잘 보시면 에코프로가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있었다가 주목을 확 받았잖아요.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주목을 받잖아요. 이렇듯이 뭐 지금 최근에 뭐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전성기를 누리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평생 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전에 뭐 모토로라 같은 경우도 떨어졌고 연예인 H.O.T 같은 경우도 전성기에서 추락했고 전성기를 계속 넘어가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 앞으로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오래 살다 보면 그 시대가 100년 연속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뭐 노래방 전성기, 그 다음에 술집 전성기, 유흥 전성기, 그 다음에 자전거 전성기 같은 것도 있었죠. 가솔린차 전성기, 디젤 자동차 전성기, 지금은 2차 전지, 전기차 전성기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회사보다 중소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자동차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작은 회사들이 쉽게 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테슬라였죠. 특별한 대단한 기술력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기회만 만난다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용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가 지금 기회를 만난 이유가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는 진짜 별 볼 일 없지만 전기차는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브랜드가 좀 출중한 기업들을 능가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를 느낀 도시바가 2001년 삼성전자에 반도체 합작사를 제안했지만 삼성은 거절을 했고요. 이듬해 낸드글로벌 1위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사업은 애플이 아이팟 나노를 출시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당시 애플이 아이팟 낸드 플래시를 탑재하기로 결정하면서 생산 라인을 함께 운영하던 삼성전자를 택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운명적으로 대박을 만납니다. 1987년 도시바와 콩스베르크는 소련의 소음이 큰 잠수함용 대형 프로펠러를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수년간 몰래 팔다가 미국에 들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회장과 임원들은 모두 사임하고 엄청난 거액의 로비 자금을 사용하여 간신히 미국의 제재를 벗어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소니나 샤프 같은 일본 가전기업이 한국,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도시바는 꿋꿋이 이익을 내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습니다. 약 2조 원의 회계 조작으로 사회적 신용도를 잃었고 가파르게 몰락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항상. 분식 회계를 한 이유는 앞서 도시바는 2006년 모두가 매수를 꺼렸던 미국 원자력 발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를 6,600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비싸게 준 회사는 잘 되지 않았고 2008년 리먼 쇼크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원자로 3개 가운데 2개가 도시바 제품이었습니다. 원전 사업 손실로 약 7조 원을 떠안게 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경영진을 바꾸고 구조조정을 통해 5년 뒤에 재상장을 목표로 하지만 전망을 밟지 않습니다. 도시바 인수자금이 약 21조 원인데요. 이 중 일본 산업 파트너스의 부담금은 1조 원으로 나머지 대부분의 자금은 일본 기업 20여 곳이 분담하고 금융기관에서 13조 원을 빌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생활 가전 같은 주력 사업을 이미 매각해버렸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아 나가면서 재상장까지 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금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